네이버 파이낸셜이 정말로 금융종합 플랫폼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기업 가치가 정말로 몇 배가 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70% 소유한 네이버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호셔피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할 거 없이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숨겨놓았던 비장의 무기, 네이버 파이낸셜이 드디어 금융권에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해봤자 아직 기업 가치가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 아니야? 기존에 있는 금융 지주 회사들을 다 합치면 기업 가치가 150조가 넘는다고. 아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아직은 덩치가 작은 네이버 파이낸셜이 몸집이 몇십 배나 큰 금융 지주 회사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알리페이는 이미 저희에게도 친숙한 간편결제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이나 상점들을 가보면 이렇게 알리페이가 된다는 표시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온라인에서 간편결제 강자인 네이버페이나 오프라인에서 강자인 카카오페이, 그런 이 둘을 합쳐놓은 간편결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국 분들은 더 이상 지갑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알리페이와 같은 그런 간편 결제 플랫폼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만 7억 명이 넘게 쓰는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런데 알리페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자 간편 결제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무려 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금융산업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알리페이는 그렇게 큰 금융시장에서도 한 부분을 집중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라 금융의 다방면의 분야에서 빠르게 진출했어요. 기사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알리페이가 진출한 분야가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대부업 등에 진출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존의 금융업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하던 그런 비즈니스들은 알리페이가 혼자 독식하겠다고 진출한 셈이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분사해서 독립시켰는데요. 금융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런 큰 꿈을 안고 분사한 지 얼마 안 된 2016년에는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진 골드만삭스의 기업 가치를 능가하는 기업 가치를 한 번에 인정받게 됩니다. 알리페이가 금융시장에 진출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리페이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알리페이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는 그런 결제 데이터들을 정말 그 어떤 회사들보다 폭 넓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액대출이나 보험업에서 큰 매출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알리페이는 바로 몇 년 만에 기업 가치가 2배가 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또 지금은 출시한 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세계 15개 국가에서 6억 명한테 금융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19년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70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1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금융 지주회사들 4개를 총 합친 금액의 무려 3배에 이르는 가격입니다. 이렇듯 정말로 빠르게 성장한 알리페이. 그런데 국내에서 이러한 알리페이의 성공을 면밀하게 지켜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였는데요. 특히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를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시키면서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로 이루었던 엄청난 성공을 한국에서도 이루어 종합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정말로 금융종합 플랫폼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기업 가치가 정말로 몇 배가 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70% 소유한 네이버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이버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네이버 파이낸셜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많이 사죠. 이제는 정말 네이버가 검색회사가 맞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커머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커머스 마켓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사시나요? 저는 생수를 가장 많이 사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수를 사면 문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쭈르륵 결제 수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이버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상호가 나타나게 되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포인트도 적립되고 또 몇 초라도 빨리 구매할 수 있으니까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가로 총 상품 금액에서 0.5%에서 1% 정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즉 만원짜리를 구매할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을 네이버페이가 가져가게 되는 셈이죠.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편리하면 그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소비자들은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네이버페이로 한 번은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 속도가 매년 20%, 30%에 이른다고 해요. 물론 아직 네이버가 정말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네이버페이가 기록하는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아직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세만큼은 정말로 폭발적이죠. 네이버페이의 영업이익이 귀속되는 IT 플랫폼의 영업이익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년 30%에서 4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 마켓에서 먼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페이가 금융업계에 진출할 때 가지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이버페이가 개인들의 수많은 상거래를 통해서 결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고 개인에게 딱 맞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금융상품도 다른 많은 상품들과 비슷하게 자신한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광고를 보게 되면 웬만하면 마음이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자주 오는 그런 보험 영업전화가 오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네이버페이가 금융상품을 팔게 되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네이버페이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매한 고객들, 그런 고객들한테 여행자 보험을 파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까라는 걸 알게 될 때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기존 금융사의 광고들을 보고 사게 되죠.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보기 훨씬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가 그런 권유까지 함께 한다면 금융상품들이 가지는 그런 시장을 훨씬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을 파는 것보다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파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은 금융의 여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막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 네이버페이가 1000만 명을 모았다는 걸 보고 되게 감탄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무려 3000만 명을 모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온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카카오도 금융시장에 진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웹에서 시작한 네이버와 모바일에서 시작한 카카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의외의 시장, 금융시장에서 이 둘이 한판 붙게 됩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카카오가 더욱 신경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페이의 롤 모델이자 중국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알리페이가 카카오에 직접 투자를 해서 카카오페이의 성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이죠. 참고로 현재 알리바바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카카오, 그런 카카오를 뿌리치기 위해서 네이버는 비장의술을 발동하는데요.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네이버 통장입니다. 네이버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정말로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적립 3%에도 눈이 가지만 근데 뭐 카드야 뭐 2% 3% 하는 카드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눈이 돌아가는 것은 이자율 3%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시중의 금리도 그에 맞추어 정말로 낮아졌어요. 아니 도대체 정기 적금조차도 2%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자율이 무려 3%에 이르는 통장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영혼의 라이벌 카카오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카카오 통장은 무려 1초 만에 예금이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낮은 위험에 적정한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얼마나 인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았을 때 네이버 통장도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네이버 통장에 많은 돈을 예금하고 싶지만 네이버 통장을 소개하는 기사 한 구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3%는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아, 그럼 그렇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마케팅 문구를 보면은 100만원까지 3% 준다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좋다 만격이니까 정말 이 정도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네이버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 통장이 시중에 있는 CMA 통장보다 대략 1.5% 정도 금리가 더 높으니까 통장을 보유하고 100만원을 예치해 놓은 이용자를 가정하면 1인당 추가이자 15,000원을 네이버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일각에서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네이버 통장 혜택이 너무 좋다고 보니까 네이버 통장의 가입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통장 입장에선 1인당 추가적 이자 1.5% 부담하는데 15,000원이 드니까 그 숫자가 1000만 명이 이른다고 하면 매년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1,500억이에요. 네이버와 같이 그런 큰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돈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카카오와 맹렬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의 둔화된 성장세 때문입니다. 창업한 이후 성장밖에 모르던 회사가 점점 그 성장세가 완만해지더니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장세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모바일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을 대부분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PC나 네이버에서도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고 있는 수익을 꾸준히 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네이버 임원진들 입장에선 과연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위치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포셔피디 입장에서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IT 회사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세게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구도가 마치 배달시장 같이 국내에 한정된 시장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네이버는 국내에서보다도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더욱 많이 쓰이고 더욱 유명한 그런 글로벌 플랫폼이죠.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을 국내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의 폭 넓은 그런 금융시장까지 선점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네이버의 라인페이가 간편 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선점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동남아 시장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시장인 게 동남아에선 아직도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하지만 이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훨씬 더 높죠. 어쩌면 네이버 라인이 동남아에서 신용카드를 뛰어넘고 간편 결제 시장에서 지배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동남아에서 인터넷 은행을 설치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금융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정말 글로벌 테크핀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국내 증시 3등은 네이버란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글로벌 테크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한국 2위 혹은 정말로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오늘의 주제 속에서 상업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고만 있는 그런 산업의 모습들만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존 금융사들도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존의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